그게 대단한 스킬이나 그런 건 아닌데 결국 합성함수가 이런 거 아니겠어? f 합성 gx라는 거는 x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얘를 거쳐서 얘에 의해서 어떠한 결과값이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전체적인 흐름만 보면 돼. x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 때 최종적으로 함수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지 그 정도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건데 아직은 합성함수를 처음 배워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한 거고 합성함수는 너희 앞으로 평생 나올 거야. 평생까지는 아니고 고3 때까지는 계속 함께 할 거야. 합성함수는 너희가 보는 거의 대부분의 함수가 합성함수일 거라 피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성함수까지는 완료를 했고 혹시나 가우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음번에 수업 중간에 한 번쯤은 또 보게 될 거거든. 그때 야, 너희는 안 배워서 모르지. 다른 애들은 배웠어도 몰라. 똑같은 거거든. 그래가지고 괜찮아. 그거는 너희 내년까지도 모를 거야. 그리고 사실 나오리란 보장도 없어. 어쨌든. 근데 이 절대값 함수는 너희가 지금부터 알아야 돼. 내가 편하려고 너희가 알아야 돼. 나는 더 이상 그 절대값 범위 나눠서 하는 거가 정석이긴 한데 그거 외에도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절대값 함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야 너희 1차 함수 그릴 수 있지 2차 함수 그릴 수 있지 그걸 이제 너네가 너무 잘 그린다 이거야. 거기다 조금 변화를 주고 싶다 이거지. 그래서 y는 x가 아니라 여기에 절대값을 씌웠어.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그릴까라는 거야. 근데 절대값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범위를 나누는 거거든. 그럼 얘는 우리가 구간별로 나눠진 함수 지금 계속 쭉 다뤘지. x가 뭐부터 뭐일 땐 뭐, 뭐부터 뭐일 땐 뭐. 얘도 그거야. 얘도 사실 x가 0 이상일 때는 그대로 x,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됐어?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 그래프가 아이. 그럼 다 했으면 좀 놀아 다른 거 하고 있어. 내가 설명해야 돼. 아, 저 집 갔다 오거든요. 이 시간에? 네. 아 충분해? 네. 너 늦지만 말고 다 고쳤지? 민구 쌤이 다 설명하시기 전에 네가 고쳤지? 잘했어. 갔다 와. 네. 그러니까 x보다 오른쪽에서는 y는 x를 그리고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x를 그려주면 돼 이렇게. 됐어? 근데 이제 우리는 얘를 배웠잖아. 야 니네 맨 처음에 1차 함수 또는 2차 함수 배울 때 그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 거라고 배웠어? 1차 함수 또는 2차 함수 그래프 처음 그릴 때 그래프 어떻게 그렸어? 점대입해서 그랬지 뭐. 그치? 근데 그 이후로도 점대입해서 그렸어? 아니 직선은 이렇게 생겼고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쭉 그렇게 그리자라고 배웠지. 그럼 얘도 원리는 이거야. 원리는 범위를 나눠서 그리는데 이제 익숙한 것들은 굳이 범위 나눠서 그리지 말자고. V자로 생겼어. 근데 그 V자의 기준이 뭐냐면 여기지. 여기는 뭐야? 절대값 안쪽이 0이 되는 지점. 거기를 기준으로 꺾인다가 핵심이야. 알겠지? 절대값이 들어간 1차 함수는 얘가 0이 되는 지점들을 기준으로 꺾인다가 핵심이야. 됐어? 근데 꺾이는 근거도 있어. 너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생긴 모든 함수를 보게 될 거야. fx라는 게 있으면 여기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무슨 의미냐면 얘들아 y는 하고 오른쪽이 절대값이야. 그럼 y값이 음수가 나올 수 있을까? 없어. y값이 음수가 나올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래는 y는 x가 이렇게 생겼었지. 근데 여기에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게 다 위쪽으로 올라갔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얘가 0이 되는 지점 이 지점을 기준으로 양쪽이 V자로 생겼어. 대칭인 V자로 생겼어. 그렇게 기억을 해줘도 되고 아래쪽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갔어. 그렇게 기억을 해줘도 되고 대신 얘를 한 번에 나타내면 y는 절대값 x로 나타내지만 얘가 구간별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너희가 얘를 이렇게 나타내는 건 잘하거든? 근데 반대 과정도 할 줄 알아야 돼. 또는 반대 과정도 얘가 절대값 x를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캐치를 할 수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1차 함수일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2차 함수일 때 좀 어려워서 어쨌든 그럼 쟤를 기반으로 이런 짓들을 할 거야. 얘는 어떻게 그릴까? 얘는 기본 형태가 아니니까 선생님 범위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얘가 0이 될 때 x값을 기준으로 x가 1 이상일 때와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뉘면 얘는 x-1이고 얘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서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V자 아니야? 얘와 얘의 차이는 뭐니? 꼭지점이. 그치? 왜? 이게 1 대입하면 0이잖아. 그런 거 말고 얘를 뭐 한 거야? X축의 방향을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 형태의 그래프를 알고 있으면 이 정도로 변형된 그래프 정도는 그릴 수 있다 이거다. 굳이 범위를 나누지 않더라도. 그럼 하나 더. 그럼 얘도 그릴 수 있지 않아? 굳이 범위 나눠서 복잡하게 그려야 돼? 아니면 뭐부터 찍고 시작할까? 2,3부터 찍고 V자겠지? 어렵지 않아. 그래서 너희가 절대값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뭘 생각을 해주냐면 가장 기본 형태를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절대값이 들어간 1차 그래프는 가장 기본 형태를 생각을 해서 평행 이동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가장 기본 형태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절대값이 두 개가 나와.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리래. 아니야. 근데 너희가 잘 생각을 해봐. 절대값이 기본적인 생각은 이거야. 절대값이 나와 있으면 절대값을 없애면 되지. 그럼 절대값을 없앨 수 있는 기준점이 뭐냐면 얘가 0이 될 때와 얘가 0이 될 때지, 기준점들이. 그럼 2랑 3을 기준으로 그냥 분명히 범위가 나뉠 텐데 너희가 범위를 나누면 범위를 나누는 거의 목적이 절대값을 없애는 거잖아. 근데 얘는 여기 절대값을 없애봤자 몇 차야? 절대값이 그냥 없어져봐. 1차지. 절대값이 하나 양수 하나 음수로 없어져봐. 1차는 아니지만 상수 함수지. 그럼 둘 다 음수 해봐. 직선이지. 야 그럼 어차피 절대값 안쪽에 1차 1차가 들어가서 그냥 구간별로는 나뉘겠지만 그 구간들이 모두 다 뭐라고 생각을 하면 돼?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봐봐. 일단 우리가 이런 짓들을 할 거야. x가 2보다 작을 때, x가 2에서 3 사이일 때, x가 3 이상일 때로 나누면 x가 2보다 작을 때는 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더하기 5가 되겠지? 그러니까 x가 2에서 3 사이일 때는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1이 될 거고, 얘는 둘 다 양수니까 2x 마이너스 5 뭐 이런 식으로 돼. 마이너스 1이겠지?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우리 이 상태로는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그래프 다 그릴 수 있어. 근데 이거 말고 아까처럼 꼭지점부터 찍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x값이 2랑 3이 있지. 그럼 2일 때는 몇이야? 2 대입하면? 2 대입하면 1진하지? 여기 1 맞잖아. 아무튼 2 대입하면 1진하고 3 대입해도 뭐지나? 1진하지. 그럼 일단 이 사이는 뭐 해주면 되냐면 그냥 이어주면 돼. 됐어? 그 다음에 오른쪽은 기울기가 몇이야? 3보다 클 때는 둘 다 양수니까 기울기가 몇이야? 요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다 라고 하고 그려주면 되고, 왼쪽은 둘 다 음수음수로 나오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다 라고 하고 그려주면 되겠지. 그럼 얘를 어디다 써먹습니까? 너희한테 얘들아 너희 이런 부등식 본 적이 있어 없어? 잠깐만, 얘가 8보다 작다? 이런 부등식 본 적이 있어 없어? 8초 5보다 작다 이런 부등식 본 적이 있어 없어? 있지? 하기 싫지? 끝나게 일단 하기 싫어? 범위 나눠서 해야 되잖아.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이제. 봐봐, 이 부등식의 의미가 뭐야? 요 함수가 y는 5보다 아래쪽에 있을 x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지. 그럼 뭘 그려? y는 5를 그리면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 사이 값이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그럼 이때 x값이랑 이때 x값을 구하면 되는데 그럼 기울기 이용해서 구하면 돼. 이거 기울기 2지. y값 얼마 차이나? 4 차이나지. x값 얼마 차이나? 기울기 2니까 2 차이 나니까 여기 x값 몇이야? 5. 그럼 여기 x값 몇이 됐어? 0. 그래서 x의 범위가 0에서 5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되 핵심은 뭐야? 기울기.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 풀 때. 그리고 절대값 안에 1차식이 들어간 것들은 어떻게 그려? 걔네가 0이 될 때를 점을 찍고 그 사이드들이 어차피 서로 다른 세 개의 직선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직선들을 뭐만 체크해주면 돼? 기울기만 체크해서 찍찍 그어주면 끝이야. 됐어? 그럼 이제 이런 그래프도 한번 그려봅시다.
범위 나눠서 저렇게 해서 그려도 돼. 범위 나눠서 저렇게 해서 그리는 게 정석이야. 근데 얘도 뭐부터 찍어줘? 2 대입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3 대입하면 몇이야? 아니, 얘는 3 대입하면 1이야. 왜냐면 여기가 0이 되고 여기 1 되니까. 그럼 이 사이를 이렇게 이어주고 양 사이드는 어떻게 될까? 봐봐. 3보다 크면 둘 다 절대값 그냥 벗겨지지. 기울기 몇이야? 절대값 그냥 벗겨주면 xx 빠지니까 기울기 몇이야? 0. 얘도 음수여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x가 되니까 기울기가 몇이야? 0. 이런 식으로 그냥 그래프 그려주면 끝이야. 됐어? 그러니까 절대값이 들어간 그래프는 얘네가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절대값 안에 1차가 들어간 그래프는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다 직선일 거니까 기준이 되는 점 두 개 잡아두고 가운데는 그냥 이으면 돼. 근데 양 사이드는 어떠한 기울기를 가질지 안 가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자. 그런 얘기. 하나 더. 얘는 사실 2개짜리는 저렇게 범위 나눠도 크게 부담 없거든? 근데 3개짜리에다 이거 10개까지도 나와. 어떻게 돼요? 1대입했을 때 값 찍어. 1대입했을 때 값 얼마야? 2대입했을 때 값은 얼마야? 그치? 3대입했을 때가 얼마야? 이게 1. 3! 그래. 이렇게 3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해? 2요. 그냥 여기 양 사이드도 해야 되지. 양 사이드는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 셋 다 양수니까 기울기가 몇이야? 3. 여긴 마이너스. 야, 그럼 이게 5개가 나오면 6개가 나오면 7개가 나오면 8개가 나오면 9개가 나오면 무섭지 않아. 최소값은 언제야?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절대값 이것까지 해서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x가 몇일 때가 최소일까? 5. 그래. 그래프가 다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그런 걸 묻겠니? 물어. 아마 풍선자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주면 돼. 요령이 없으면 절대로 풀 수가 없어. 안 배우고 어떡해. 야, 너희가 절대값을 범위 나눠서 하면 돼. 그것만 배우면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 하루 종일 풀고 앉아있겠지. 됐어? 야, 그리고 이거는 사실 구간을 나누면 구간이 몇 개를 나뉠 수밖에 없는가? 4개를 나뉠 수밖에 없는가? 1과 2 사이, 2와 3 사이, 3 바깥, 1 바깥 이렇게. 몇 개만 더 해야지. 이건 얘 한번 그려보자. 2배의 절대값 x-1에서 절대값 x-2를 뺐어. 그럼 얘도 뭐부터 시작해? 1 대입하면 값이 몇이야? 1 대입하면 이쪽 0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 1 되겠지.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몇이야? 2. 그럼 일단 여기 사이는 2요.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는 둘 다 양수니까 기울기가 몇이겠어? 네? 여기 2x로 나오고 여기 x로 나오면 마이너스 x 되니까 2보다 클 땐 그냥 x지? 근데 얘는 기울기가 몇이냐? 이거 기울기 3이지? 그럼 얘보다 조금 눕혀서 그려주면 되고 이쪽은 기울기가 몇이겠어? 마이너스 1이겠지? 그치?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될 거고 그래서 좀 기괴하게 생기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충분히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1차 끝. 끝은 아니고 1차에다가 이상한 짓 해놓은 건 조금만 이따 하고 중요한 거 먼저 하자. 그래서 절대값 안에 1차식이 들어간 가장 대표적인 그래프 2개 배웠어. V자 모양이랑 절대값이 2개, 3개,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그래프까지. 됐어? 그럼 이제 또 중요한 건 2차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냥 x제곱에다가 절대값 씌우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정신력 없어. x제곱 어차피 x제곱이 0 이상이니까 절대값 씌우는 게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4를 그리고 여기에다가 절대값이 씌워진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그러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4면 이렇게 생겼거든. 맞아?
그럼 여기에 절대값이 씌우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아까 y가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니까 아래에 있는 건 어떻게 해? 위로 접어 올리면 되지. 그럼 이제 이쪽 사이드는 변했어 안 변했어? x제곱 마이너스 4가 안 변했으니까 이쪽 사이드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4 그대로야. 근데 이 흰 쪽은 위로 그대로 대칭해서 올라가야 되지. 그대로 대칭해서 올라가야 되지. 그럼 얘네는 y 값의 부호가 바뀐 거니까 원래 여기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4였는데 y의 부호가 싹 바뀐 거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 y는 4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아니 지금 순서가 헷갈렸어.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아까 내가 y는 절대값 x조차도 y는 절대값 x로 주어질 때도 있고 x가 0 이상일 때는 x,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주어질 때가 있다 그랬지. 그럼 얘도 너희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인 걸 눈치채지 못하게 함수를 이렇게 줄 때가 있어. y를 x제곱 마이너스 4와 4 마이너스 x제곱으로 나누고 x의 범위가 이렇게 줄 때도 있어. 그럼 이렇게 줘도 너희가 저거 이걸 눈치를 채던가 아니면 까짓거 이 정도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눈치채도 크게 상관없겠지? 됐어? 뭐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x제곱 마이너스 4여서 조금 범위가 깔끔하게 나온 거지. x제곱 마이너스 2x x제곱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런 거에다가 절대값 씌우면은 여기 숫자가 조금 다르긴 하겠지. 그것도 크게 다른 건 아니니까. 일단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는 크게 문제 없지. 2차 함수에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 됐어? 2차 함수에 절대값 씌워져 있는 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 문제가 문제가 돼.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얘랑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물어. 얘들아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뭐야? 함수와 직선과의 위치 관계. 나는 이 말 되게 많이 쓸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익숙해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말 같아 보이는데 별거 아니야. 함수와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뭐로 보는 걸까? 그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 그러면은 함수와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항상 특이 지점들을 좀 찾아줘야 돼. 우리가 그냥 2차 함수랑 직선과의 위치 관계에서 특이한 지점은 언제였어? 특수한 상황은 접할 때였지. 그래서 항상 접할 때를 기준으로 교점의 개수가 달라졌잖아. 그럼 여기는 이렇게 생긴 함수는 여기 아래쪽 지우고 이렇게 생긴 절대값 함수는 특이한 지점이 언제일까? 만약에 그러니까 기울기를 내가 정해줄게.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y는 x 플러스 k라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얘와의 위치 관계를 따질 거야. y는 x 플러스 k라는. 그럼 특이한 상황이 언제일까? 당연히 당연히 이렇게 접할 때겠지. 또 요점 지날 때, 절편 지날 때, 또 요점 지날 때. 선생님 이쪽에서 접할 때는 걱정 안 해도 되나요? 나중에는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나중에 진짜 어려운 상황은 어떤 상황도 나오냐면 요점을 지나면서 동시에 여기 접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 또는 여기선 따로 접하고 여기만 지날 때가 따로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런 상황은 우리가 조금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은 지금 뭐부터 생각해? 이쪽에 접할 때와 여기 지날 때 먼저 생각을 해주자고. 근데 이 중에서는 좀 특수한 상황은 언제다? 여기가 접점이면서 그냥 지나가는 점이 될 때.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절대값이 들어간 2차 함수와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나오면 몇 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돼? 3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렇게 되면 이렇게 물어볼 거야. 얘랑 얘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려면 야 접하는 상황에서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야? 하나, 둘, 저기 바깥에 3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지날 때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 하나, 둘, 저기 바깥에 3개의 지점에서 만나지. 근데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으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 하나, 둘, 셋, 4개의 점에서 만나지. 그럼 저기랑 여기 사이여야 되겠네. 됐어? 그럼 이제 문제는 요점 지날 때 K값 구하는 건 쉬워 어려워? 쉬워. 마이너스 2,0 대입만 하면 K값이 나오잖아. 그치?
근데 접할 때의 k 값은 어떻게 구해? 접할 때는 그냥 당연히 판별식 쓰면 되지. 누구랑 누구 연립해서 4-x제곱과 x와 k 연립해서 구해주시면 돼. 그러니까 저건 아직 너희가 문제로 안 만나서 지금 확 와닿지는 않을 텐데 나중에 문제로 나올 때 연습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함수가 나오든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특이한 상황들을 먼저 체크를 해주자라는 거. 특이한 상황들을 체크를 하고 관찰을 해주자.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이한 상황을 체크하고 관찰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그려야 되겠어? 당연히 그래프부터 그릴 줄 알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바라는 건 그거야. 함수가 나왔어.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나왔어. 연립하고 무지성으로 판별식을 써. 그러면서 나한테 따져. 선생님 이게 왜 아니죠? 아무튼 애들이 이번에 학평 보다가 95%의 인원이 그 짓을 했어. 너희는 다음번에 그러지 말자고. 알겠지? 무지성 판별식 안 돼. 무지성 판별식은 2차 함수 말고는 안 돼요. 알겠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절대값이 들어간 1차 함수랑 2차 함수는 이게 끝이야. 그럼 이제 덜 중요한 것들을 조금만 해보자. 시간 남았으니까. 사실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건 아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남긴 거지. 얘들아 문제는 안 풀릴 거야. 학평 때 두들겨 맞아. 학평이 다음 주 총무평에서 두들겨 맞아. 미리 얘기하지만 분명히 이런 게 있을 거야. 절대값이 들어간 게 안 나올 리가 없어. 모든 학교 시험에서 나오니까. 그럼 이제 좀 덜 중요한 것들을 한번 해보자고. 어떤 게 좀 덜 중요하냐면 2차 중에서 좀 덜 중요한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건 어떻게 그릴까? x제곱에다가 x에다 절대값을 쓰고 그러니까 x제곱을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바꿔? 네. 그러면 어떻게 해? 이렇게 바꾸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설명을 할까? 그러니까 얘가 어떤 함수냐면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이 생각을 하거든. x가 0 이상일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방금 하준이가 한 생각이 더 중요해. 왜? 이번에 너네 방정식에서도 절대값 하나만 들어간 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거 해결할 때 분명히 이 아이디어가 쓰였지. 그러니까 너희는 이걸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분명히 y는 내가 fx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고 하면 요 함수는 x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야? 절대값 x가 들어간 거지. 야, 그러면 함수값은 여기서의 함수값은 f-3 이런 데에서의 함수값을 구할 수 있나? 없지. 분명히 함수값은 여기가 양수가 될 때 함수값밖에 구할 수가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어때? 같이 2 넣었을 때랑 3 넣었을 때도 4 넣었을 때랑 5 넣었을 때도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자는 거. 분명히 얘를 그리는 건 어렵지 않아. 꼭지점의 절표가 어떻게 돼? 1,2지. 그러면서 분명히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얘를 어느 쪽만 그려? 얘를 오른쪽만 그리고 왼쪽은 어떻게 그리면 돼? 얘를 똑같이 따라서 대칭인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됐어? 어떤 상황에서 f 안쪽에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을 때 절대값 x가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됐니?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사실 더 복잡한 그래프가 많은데 저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절대값 y는 x 마이너스 얘는 어떻게 그릴까? 특이한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운 거 아니지. 그럼 당황하지 말고 뭐 하면 돼? y가 0 이상일 때랑 y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 y가 0 이상일 때 뭐가 돼? 그냥 x-를 그려주면 되지. y는 x-를 그려주면 되지. y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려주면 되지. 얘는 어떻게 그려주냐면 y는 x 마이너스 1 그려주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어떻게 생기냐? 이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y가 양수인 데선 누구 고르자는 거야? 양수인 데서는 얘 고르자. 그러니까 y가 음수인 데선 누구 고르자? 얘 고르자. 이거 함수니? 함수는 아니고 어떤 도형 정도가 되겠지. 그래서 이건 함수의 그래프 말고 어떤 도형의 그래프를 그려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래프들이 또 많이 나와. 어떤 거냐면 x랑 y에 다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 그럼 얘도 당황하지 말고 뭐 하면 돼? 범위 나누면 되지. 범위 나누면 되는데 그 범위를 어떻게 나누면 몇 개로 나뉘어져? 몇 개로 나뉘어져? 범위가 몇 개로 나뉘어져? 네 개로 나뉘겠지? 네 개로 나누면 x가 양수, y가 양수. 그 다음에 x가 음수, y가 양수. 아니, 4분면으로 돌아가요. x가 음수, y가 음수, x가 양수, y가 음수. 그러면 내 4분면에 그려지겠지. 근데 내 4분면에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건 결과를 알고 그리자고. 내 4분면에 어떻게 그려지냐면 일단 1사분면에서부터 그려볼까? 1사분면에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x 더하기 y는 4. 그럼 모든 4분면에 얘를 뭐 하면 되냐면 대칭이동, 대칭이동, 대칭이동 시켜서 이런 모양이 나와. 됐어? 끝이야.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대값 그래프는 이 정도까지만 해주면 될 것 같아. 사실 뒤에 한 거는 뒤에 한 건 마이너에서 많이 나오진 않는데 얘 정도는 좀 더 많이 나오는 편이야. 근데 아까 배운 뭐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런 거, 그 다음 절대값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런 거, 그 다음 2차 함수에다 절대값 씌운 거 이런 거는 무조건 나와. 엄청 많이 나와. 고등학교 올라가면 니네 이것도 몰라? 하는 수준으로 그냥 가르쳐주지도 않고 막내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부터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 알겠지? 뭐 내가 다 풀고 싶지는 않고 얘들아. 우리 240번이랑 246번만 해볼까? (240번이랑) (246번) 아니야 246. 아 어렵지? 너무 어렵지. 야 뭐구나. 잘했어. 칭찬. 니네 이거 했으면 진짜 너희 다 멍 때리는 상황에서 나만 얘기하는 상황이었을 거야. 그거 했으면. 얘들 얼추 다 했으리라 믿습니다. 이하준 저거는 이해했다고 진짜 혼자만 그래프를 안 그린 거구나. 근데 머릿속에 그래프가 대충 그려지지? 네. 됐어 넘어가. 안 그래도 돼.
대신 내가 만약 이런 거 나왔을 때 너가 틀릴 것 같으면은 애매하거나 틀릴 것 같으면 그래프를 그리겠지? 네. 그래 그때만 그래. 야, 최소값 틀렸잖아. 절대값 씌워져 있는데 다 6이지 6. 그거 6만 쓰면 안 되지. A, B의 값을 구하라는데. 이제 똑바로 해봐야 돼.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도 절대값 씌우면은 그 시기가 되는 거지. 선생님, A가 1이 맞죠? 1이 맞지? 맞죠? 그러면은 이게 1면 여기 3 되는 거고 이 마이너니까 2면 이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두 개 더한 거구나 얘는. 뭐지? 너 두 개 더한 거구나. 네. 그러니까 어차피 계속 가운데 지점에서 그러니까 숫자가 지금 많이 1, 3 되게 있잖아. 가운데 지점에서 최소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된대서.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은 숙제가 나가면 아마 225부터 230 이거 적당히 낼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주기함수와 대칭함수. 주기함수는 뭐냐면 반복이 된다라는 거야. 그 반복이 되는 함수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 이런 식으로. x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과 x에다 a만큼 더한 지점의 함수값이 같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1일 때의 함수값이랑 어디일 때의 함수값이 같다는 거야? 3일 때의 함수값이 같고 그 다음에 2일 때의 함수값과 4일 때의 함수값이 같고 2분의 1일 때의 함수값과 뭐 여기 이렇게 함수값이 같으니까 그래프 모양이 똑같은 게 어떻게 된다는가? 반복이 된다는 얘기겠지. 그 표현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항상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아 똑같은 함수가 반복이 되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 해석도 어떻게 하면 돼? x일 때의 함수값과 x보다 2 컸을 때의 함수값이 같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됐어? 그 다음 이제 대칭인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칭인 함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칭인 함수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를 이제 정확히 설명해야겠다. 우함수와 기함수를 배울 거거든? 나는 정말 싫어하는 단어인데 사실 우함수, 기함수보다는 이제 짝함수, 풀함수를 쓰기를 바라는데 뭐 어찌됐든 이제 대칭인 함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함수랑 기함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짝함수랑 풀함수가 더 유리한 게 뭐냐면 이 우함수의 가장 대표인 함수가 짝수인 함수인 x제곱이 있고 풀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1차 함수인 y는 x가 있어. 그럼 얘네들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지. 그러나 지금 이 두 함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대칭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 2차 함수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니? y는 x제곱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래서 이 짝함수는 y축 대칭인 함수를 짝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홀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니? 원점. 그치? 원점, 즉 0,0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얘기를 해. 그래서 이거 눈으로 보면 그냥 아는데 뭐가 중요한 건가요? 함수 표현이 중요한 거지. 주기함수는 함수 표현이 이렇게 나왔고 이제 y축 대칭인 함수를 이렇게 예쁘게 주지 않을 거야. y축 대칭인 함수를 대놓고 주지 않고 너희한테 간접적으로 이게 y축 대칭 함수입니다 라는 걸 언급을 해줄 거야. 어떤 식으로 언급을 해줄 거냐면
y축 대칭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 여기다 1 넣었을 때 값이랑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값이 어때? 절대값 함수랑 비슷해. 같지? 2 넣었을 때 값이랑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값이 같지? 그래서 어떤 함수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나올 거야. f에다가 x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 같습니다 라고 나오면 얘는 무슨 함수? y축 대칭 함수, 즉 짝함수다. 나는 우함수, 짝함수, 기함수 이런 거 기억 못해도 되거든. 그냥 y축 대칭 함수다 라는 것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거든. 또는 원점 대칭 함수다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거든. 근데 너희는 우함수, 기함수를 알아야 돼. 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저 표현을 쓰거든. 저거 일제의 잔재야. 아니지, 일제의 잔재는 아니지. 홍성대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일본 책을 베껴서 수학의 정석을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일본 책에서 우함수, 기함수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저 표현을 쓰게 되는 거야. 근데 짝함수, 호람수가 맞아. 왜? 저거 영어 표현 그대로 해석한 거거든. 짝함수, 호람수는. 너희 짝수가 영어로 뭐야? 2분. 오, 이분 넘버가 짝수야? 공평한 거지. 이분이 이제 공평하다는 뜻도 있으니까. 맞아, 얘들아. 아무튼 홀수는 오드 넘버야. 그래서 사실 저 우함수의 이름은 이분 펑션이고 홀함수의 기함수의 이름은 오드 펑션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짝함수, 홀함수가 의미가 정확한 건데 아무튼 어쨌든 표현 다 알아야 돼. 모든 말들을 다 알아야 돼. 그럼 이제 우리가 함수 표현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석을 하자? x를 대입했을 때와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같으므로 그 함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다 라는 거고, 홀함수는 x를 대입했을 때랑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의 부호가 어때? 다르지? 그걸 이렇게 쓰면 돼. x를 대입했을 때와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의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그래서 함수 표현이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고, 이제 얘는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없거든. 근데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가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 그럼 2차 함수가 기본적으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지. a는 0이니까까지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 근데 얘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대 라고 하면 대칭축이 뭐야? x는 0이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누가 없어져야 돼? 누가 없어져야 돼? 대칭축이 0이려면 누가 없어야 돼? 얘가 없어야죠. 얘가. 됐어? 그럼 짝함수라는 이름에 걸맞게 홀수항이 없잖아. 됐어? 그러니까 2차 함수가 만약에 짝함수다 라고 하면 너희가 바로 어디로 도달을 해야 돼? 짝함수다 하면 홀수항이 없다로 도달을 해야 돼. 됐어? 뭐 아니 그게 크게 문제가 되겠냐. 이거 보고 y축 대칭이니까 대칭축이 0이 나오면 당연히 x 앞에 대수가 0이어야 된다를 너희가 알겠지만, 그래도 그럼 대칭 표현이 여기서 끝날 거라고 기대를 하겠지만, 하나 더 2차 함수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2차 함수에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y축 대칭 함수랑 원점 대칭 함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그리고 주기 함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근데 더 중요한 건 2차 함수는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중3 2차 함수에서는 안 나오는데 수성 2차 함수에는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어. 2차 함수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은 함수값이 어때? 같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 많이 봤을 거야.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2차 함수야. f가 2차 함수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축이 몇이다? 1. 왜? 2차 함수는 함수값이 같은 두 지점이 있으면 얘네들의 평균이 뭐다? 대칭축이다지. 그래서 얘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대칭축이 2인 함수를 이런 식으로 줄 거야. 그럼 대칭축이 2인 걸 어떻게 캐치를 하는 거야? 두 개 더해서, 두 개 더하고 평균 내서 확인을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주어질 때도 있어. 여기 안에 x랑 4-x가 들어갔지. 근데 얘네 둘은 더해서 평균 내면 항상 몇이야? 2. 그러니까 얘도 대칭축이 몇이다를 간접적으로 준다? 2다를 간접적으로 준다. 그러니까 주기함수는 더했을 때 무슨 일이 안 나오지. 저 안에 있는 애들을. 근데 이제 차이가 2다가 보이지. 저거 말고 얘네들은 더했을 때 무슨 일이 생겨? 일정한 값을 갖지. 그러니까 이런 함수는 뭘 준 거다? 대칭축을 준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얘가 이렇게 주어질 때도 있지. 1 더하기 x 합은 f
3-x 이런 식으로 주어져도 대칭축이 몇이다로 해석을 해야 돼? 2다로 해석을 해야 돼. 지금 한 번 듣고 나중에 더해. 여기까지만 합시다. 숙제는 많이 안 날 거야. 라온이만 가. 네. 야, 잠깐만, 너 어제 정석 체크했냐? 라온이? 앞으로 숙제 교재에 나오는 거구나. 얘들아 좀 쉬고 밥 먹고 왔네.